정말 세비야가 맨유의 천적인 걸까요? 맨유가 유로파리그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완전히 경기를 압도당했고 진짜 오늘 같은 경기를 보고 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렵네요. 끔찍한 실수가 시작부터 일어나면서 완전히 흐름을 뺏기고 후방에서부터의 볼줄기는 모두 끊겨버리면서 맨유가 결정적인 찬스를 어떤 걸 만들었지 생각하면은 그냥 딱 하나, 전반전 비사카가 노마크 찬스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차버린 장면, 그 외에는 전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전 경기인 노팅엄전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브루노의 부재였어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맨유가 테나가 어떻게 공격을 꾸려나갈 것인가였는데 자비처와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분담을 해주길 바랬는데 브루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맨유 선수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맨유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실점 장면 보겠습니다. 실점 장면을 얘기할 때 저의 생각을 넣어서 입축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실점이 제일 황당했는데요. 왜냐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수비예요. 발생하지 않을 실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달로가 맥과이어한테 백패스를 해요. 이미 한쪽으로 선수들이 치우쳐져서 당연히 축구를 하지 않고 많이 본 사람도 알 수 있죠. 빠르게 대야한테 주고 방향 전환을 하면은 좋은 빌드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쉽고 좋은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맥과이어가 공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선수가 완전히 자신한테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야한테 백패스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석이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달로의 패스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발로 정확히 왔는데도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도 오케이, 공격수를 끌고 와서 공간을 더 만들어서 하려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은 상대의 압박을 이용해서 공간 창출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야한테 준 뒤 맥과이어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중원이 텅 빈 것도 고개를 돌려서 정확히 확인했고 뒤까지 확인하면서 주위에 3명의 상대 선수가 자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즉 상황 판단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각도에서 선수들이랑 거리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야한테 맥과이어가 손짓을 하죠. 자기한테 공 달라고. 대야는 당연히 주는 거죠. 공간도 적당하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대야도 적당한 세기로 맥과이어 발에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비사카한테 패스하는 걸 본다고? 이 길을 본다고? 저는 여기서 제대로 석이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길이죠. 왜냐면은 상황을 인지했잖아요. 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옆에 누가 있는지 뒤에 공간이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저런 패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패스가 연결이 됐으면은 비사카 쪽 앞쪽으로 완전히 열렸겠죠, 공간이.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도박수 패스죠. 최후방 라인에서 주위에 상대 선수들이 3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트라이 앵글에 자신이 갇혀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런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나올 수 없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첫 번째 실점 장면은 대야의 판단 실수? 이게 아니고 맥과이어가 정말 끔찍한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점은 코너킥인데 이 실점은 정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레시포드랑 쇼를 투입해서 후반전의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내준 거니까 기운이 쭉 빠지죠. 어쨌든 레시, 맥과이어, 카세미루 이 3명이 바데 선수 쪽에 확실히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잡지 못했고 카세미루가 뒤에서 점프해보지만 늦었죠. 몸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운도 없는 게 헤더가 아니었고 어깨 맞고 포물선이 높게 그려지면서 대야 키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 넘어간 볼이 골포스트 아래 맞고 들어가는, 정말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점은 뭐 말할 게 있나요? 대야의 순수 100% 미스다. 뛰쳐나오는 타이밍은 좋았지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볼 처리를 했고 그대로 슈팅을 맞으면서 세 번째 실점을 했죠. 약간 시즌 초 브렌트포드전의 끔찍한 미스들로 4대0 패배를 했던, 그거에 버금가는 실책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맨유 팬만 아니면은 정말 배째지게 웃기는 경기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오늘도 감히 선수들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대야는 1점을 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모든 부분에서 좀 미스였어요.
패스 연결은 물론이고 세 번째 실점, 터치, 그 볼 처리는 말도 안 되는 웃음벨 그 자체였습니다. 비사카 5점입니다. 최근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비사카가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오늘 유일하게 아주 좋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다는 게 비사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아쉽게도 키퍼에게 패스하는 수준으로 슛을 마무리 지은 거. 아무리 수비수라도 좀 더 날카로운 슈팅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봅니다. 맥가이어 1점입니다. 초반 실책 하나로 맨유 플랜 모든 게 망가지는 전반 8분 만에 악몽 같은 끔찍한 플레이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중요한 경기에서 주장다운 면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린델로프 5점입니다. 짝꿍 맥가이어가 워낙 못해서 둘이 비교한다면 큰 미스는 없었습니다. 후방에서 꽤 안정적인 볼 돌리기를 했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수했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스 안에서 헤더 경합에서 슈팅을 내어준 적도 있고 빌드업이 후방에서 돌릴 때 안정적이었지 전진적인 패스가 딱히 없었죠. 달로 5점입니다. 오늘 전반의 왼쪽, 후반의 오른쪽 풀백으로 양쪽 모두를 뛰었는데 린델로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전반전에 끈질기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골이 필요해진 시점부터 후방 빌드업에서의 역할, 좋은 공격 가담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카세미로 5점입니다. 오늘 아쉬운 패스들이 좀 많이 있었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두 번째 실점 장면 말고 그 이후의 세트피스에서 헤더 경합에서 밀린 적도 있었고요. 물론 후반전 슈팅도 하고 전방으로 패스도 하고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결과를 바꾸기에는 모자랐습니다. 에릭센은 4점입니다. 축구 도사라는 말이 오늘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물론 후방에서부터 맨유 볼 전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에릭센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만 부패가 없을 때 에릭센이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라질 만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에릭센답지 못했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압도당했죠. 자비처는 3점입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에서 자비처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조금 이해하기 힘든 플레이어였어요. 공수 어느 쪽에서도 보탬이 되지가 않았고 경기가 밀린다 싶으면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에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애매했고 모자랐습니다. 안토니 6점입니다. 왜 안토니는 6점을 줬냐? 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반전은 다소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안토니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발 라인업 선수들 중에는 공격적으로 터치를 가져가고 상대 선수와도 대결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적인 장면들을 좀 보여줬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줬고요. 산초는 4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항상 그렇듯 산초는 똑같았습니다. 공을 끌면서 좋은 터치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좀 뭔가 아쉽고 늘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경기를 보면 상대방 풀백 입장에서 산초를 만나면은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샬 4점입니다. 사실 맨유가 공격 빌드업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마샬까지 공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과정조차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샬의 온도볼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다만 안 풀릴 때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도 했지만 딱히 영향가는 없었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홈의 뉴스가 떠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후반전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교체 이후에 발에 무언가 감고 있었던 것 같고요. 부상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지만 이번에도 부상이라면 정말 너무 심한 유리몸이 아닌가 이번 시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온 레시포드와 루크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내주면서 조금 틀어져 버렸죠. 두 선수가 한 번 좋은 호흡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듯 했지만 골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평점 6점을 주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는 평점보다는 오늘 패배가 거의 확정된 이후부터는 부상이 재발되지만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베오르스트는 5점을 주겠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스트라이커로서의 자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프레드나 엘랑가는 적게 뛰어서 넘어가고요. 테나흐, 오늘 사실 전술적인 문제로 테나흐의 실점보다는 개개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실점이 더 컸죠. 그래도 어쨌든 90분 동안 파이법을 가져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변화를 주면서도 분위기를 뺏어오지는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브루노가 없는 90분 동안 맨유의 공격 흐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5점을 주겠습니다. 경기 후 테나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실수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꽤 와닿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위닝 멘탈리티가 없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는 당연히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를 하는 게 강팀이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맨유는 오늘 실수가 없더라도 과연 세비야를 공략하고 세비야를 상대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없다에 가깝지 않았나.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맨유의 유로파 여정은 끝이 났고요. 뭐 되돌릴 수 없죠. 다음 경기도 컵 대회입니다. 브라이튼과의 FA컵 준결승인데요. 웸블리 중립구장에서 치르죠. 올해 웸블리에서 뉴캐슬 잡고 테나가 리그컵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만큼 좋은 기억이 최근에 있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브루노가 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맥가이어가 출장 징계로 이날 주 포지션이 센터백인 선수가 린델로프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짝꿍으로 쇼가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선수가 센터백을 볼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승에 도전할 대회가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웸블리에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